반갑습니다. 오늘은 햇빛에 대해서 우리 건강과 생명의 존속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요모조모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햇빛은 우리가 사는 지구의 모든 생명의 가장 필수 요소입니다. 햇빛은 빛 그리고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거의 98%의 에너지는 다 햇빛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지구의 모든 생명체의 유익을 위하여 있습니다. 햇빛은 또한 기후와 기류, 그러니까 기후의 그 흐름, 기류와 해류, 이 ocean current, 그 해류를 좌우하기 때문에 우리 지구를 덮이기도 하고 식히기도 하는 히팅 앤 쿨링 작용을 또 해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광합성에 의하여 생산됩니다. 햇빛은 씨앗 속에 있는 생명을 충전시키면 뿌리가 내리고 떡잎이 나오지요. 이때에 자라게 하면서 광합성은 생명체들의 모든 음식과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천연계는 창조주, 바로 생명의 근본 되시는 분의 놀랍고도 오묘한 신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햇빛이 하는 일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심장을 중심으로 심혈관계에서 햇빛이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살펴보면 바로 이러합니다. 우선 우리 심장에서 박동을 하면은 혈액이 온 전신을 돌지요. 그런데 그 혈액 순환을 증진시킵니다. 심장이 박동을 할 때 수축을 해서 혈액을 내뿜는 그 양을 증가시키고, 그러니까는 심장이 한번 콱 뛰고 그 다음 이완하는 그 사이에서 심장은 잠깐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심장은 24시간을 박동을 하죠. 언제 심장은 쉬나? 바로 수축을 해서 심장에서부터 혈액을 내뿜고 나서 이완해서 돌아오는 혈액을 받아들이는 그 사이에서 잠깐 쉽니다. 요 쉴 때에 한 번 방출하는 혈액 양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심장이 힘을 구축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쉬고 있는 사람의 심박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 말은 심장 근육이 활력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크게 과로하지 않고도 혈액에 실려서 공급되는 영양소와 산소를 세포와 조직과 장기에게 담뿍이 보급하는 일을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심박수는 낮아지고 심근육의 활기찬 수축으로 인하여 심장에서 방출되는 혈액 양이 얼만큼 증가하는 거니? 거의 39%가 증가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몸이 햇빛에 노출되는 일을 함으로써 심장은 쉴 수가 있고 활기는 날로 증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혈압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고혈압은 낮춰주고 저혈압은 정상으로 올려줍니다. 햇빛 하나에만 노출하여 혈압을 측정해 보면
8%가 고혈압이 안정이 되고 정상치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햇빛과 운동을 겸하면 15%나 혈압이 낮아집니다. 콜레스테롤도 낮춰주는 일을 하지만 중성지방을 또 낮춰줍니다.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은 그 생김새가 바이타민 D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사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산소, 양이온으로 되어 있는 산소 한 입자가 더 있음으로 인하여 콜레스테롤이 되고, 또 그것이 열려 있으면 바이타민 D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부에는 콜레스테롤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동물의 피부에 껍질에 그 콜레스테롤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피부의 콜레스테롤을 바로 바이타민 D로 전환시켜서 우리 몸의 필요로 다 공급합니다. 비타민 D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비타민 D는 비타민만이 아니고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서 하는 일이 마치 호르몬과 같은 일도 하고 효소와 같은 일도 하고, 그가 하는 일이 참 신기한 것을 점점 알아내기 때문에 비타민 D에 대해서는 어느 때에 적어도 한 30분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피부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바이타민 D로 만들면 피부의 콜레스테롤치가 낮아지니까 혈류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갖다가 피부가 사용합니다. 그러면 혈류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저장되어 있는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혈관벽의 동맥경화증을 일으키는 그 콜레스테롤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몸의 전체적인 콜레스테롤 치가 낮아지고 있겠죠. 이 우리 혈액 가운데의 콜레스테롤 치가 높으면은 빨간 피톨에 헤모글로빈 붙어 있고, 그런데 이 빨간 피톨 껍질에 콜레스테롤이 많은 혈액에 빨간 피톨이 돌고 있으면 껍질이 아주 두꺼워집니다. 그러면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을 자꾸만 감소시키는 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콜레스테롤이 바이타민 D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햇빛에 의해서 제거가 되고 콜레스테롤이 낮아지면 바로 빨간 피톨의 이 표피, 껍질이 아주 다시 얇아지고 신축성이 있어져서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태워가지고 신속하게 모든 필요로 하는 세포와 조직과 장기에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산소의 공급이 아주 원활해집니다. 뿐인가요? 아주 더 신기한 것은요, 이 바이타민 D는요, 우리 몸에 보통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골다공증, 그 다음에 리케츠라고 하는 그런 병, 이런 것들을 다 예방 치료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굉장히 그 활력을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표피, 스킨에서 콜레스테롤이 낮아지면 혈류의 콜레스테롤이 낮아지고 저장한 동맥경화에서 콜레스테롤이 낮아지고, 또 빨간 피톨은 산소를 신속하게 활기차게 공급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 전체의 에너지 레벨이 높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혈당치를 낮춰주는, 마치 천연 인슐린과 같은 일을 합니다. 누가요? 햇빛이.
무슨 일을 하는 거니? 혈당에서 그 당을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당뇨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인슐린이 일을 못하거나 아니면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어쨌든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를 발생하는 데에 당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결핍증이 오고 혈중에는 당이 많은 것이 당뇨 환자 아닙니까? 그런데 첫째로 이 당을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누가요? 자외선이. 햇빛 중에 치료하는 광선 자외선이. 또 둘째로는요. 당을 저장하는 상태, 글라이코젠으로 전환하여 근육과 간에 저장하는 일을 합니다. 본래는 이것이 누구의 조합입니까? 인슐린의 조합입니다. 그런데 이 햇빛이 이 일을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효소를 통해서 합니다. 글라이코젠 신테타제라고 하는 효소를 통하여 바로 당을 저장 상태인 글라이코젠으로 해서 저장시켜서 혈당을 정상으로 만들어 주거나 뿐만 아니라 혈뇨를 낮춰주거나 아니면 완전히 혈뇨가 없게 하거나 혈뇨가 아니라 당뇨, 소변에 당이 나가는 당뇨를 낮춰주거나 아니면은 없애주거나 뿐인가요? 아세틱 바디, 이 아세톤 바디, 아세톤은 왜 우리 몸에서 생기느냐 하면 이럴 때 생깁니다. 당을 신진대사 시킬 때에, 연소시킬 때에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산소가 부족하고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불완전 연소를 시켰을 때에 생기는 것이 아세톤 바디입니다. 키톤 바디이기도 하지요. 이것이 당의 연소 시에 불완전 연소 시에 생기는 찌꺼기인데 그것도 없애주는 작용을 합니다. 햇빛은 기적적인 일을 우리 몸에 하고 있습니다. 간에서 또 이런 일을 합니다. 간은 우리 몸에 무엇과도 같다고 합니까? 공장과도 같다고 하죠. 간이 병들면 어떤 질병이든지 회복되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간은 우리 몸에 아주 큰 일을 하는 선장기 중에 하나죠. 우선 여기서 두 가지만 찝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간은 담즙을 생산해내죠. 이 담즙은 우리 몸의 모든 독소를 해독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담즙이 많이 생산이 되니까 해독 작용이 아주 증진되고 원활해지는 것입니다. 또 뇌는요, 간이 당을 만들어서 혈류를 통해서 보내주지 않으면 제가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여러분과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할 수 없게끔 에너지를 계속 방출해내지를 못합니다. 간이 활발하게 당을 만들어서 뇌로 보내주기 때문에 뇌세포는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당을 태워서 에너지를 계속 공급함으로써 우리가 모든 정신 노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을 할 수 있게끔 적극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햇빛이 간을 스티뮬레이트, 자극함으로써 깨워줌으로써 자기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우리 몸 전체를 활기차게 도와주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뇌 자체를 위해서 햇빛은 무슨 일을 하는가? 충전을 시켜주죠. 누구를요? 뇌세포를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신경으로
무선이 아니라 유선 전신 교통망인 이 신경 조직계에서 바로 전기로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세포는 전기로 충분히 지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충전이 되었다 하는 것은 아주 굉장한 활기를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뇌의 그 EEG, 뇌파를 그 그래프로 그려놓을 때 미세한 전기로 우리 뇌의 상태를 그려놓는 걸 아시죠? 우리 신경세포는 전기줄과 같습니다. 신경세포는 전기줄처럼 겉도 다 이렇게 몇 겹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 쌓여 있는 것이 잘 쌓여 있어야 자기 일을 잘하는 신경 조직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렇게 전기적으로 충전을 받고 전기의 그 시그널을 원활히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건강한 상태가 되어 있으면은 우리의 마음은 그 톤이 아주 사운드하고 건강한 톤을 지니게 되고 신경 조직의 시스템도 건강한 톤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우울증도 예방, 치료가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이 햇빛은 신경을 아주 부드럽게 감싸주고 안정시키고 우리를 침착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지요. 또 우리의 뇌를 통하여 햇빛이 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햇빛이 눈을 통하여 요 가운데에 새까만 눈동자가 있죠. 눈동자 안에 그 까만 점 같은 게 있죠. 그 눈동자 거기를 통하여 의사가 눈을 들여다보면은 눈 뒤에 저 혈관과 여러 가지 신경을 봄으로써 뇌 안에 되어 있는 상태를 간접적으로 진찰을 하는 것을 보셨죠. 이 눈을 통하여 햇빛이 들어가면 우리 뇌의 가장 중심에 있는 송과체라는 호르몬, 아주 작은, 마치 우리 새끼손가락 한 매듭 콩알만한 송과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서 닿으면은 이 송과체는 뇌하수체를 자극하고, 뇌하수체는 우리 전신에 분포되어 있는 모든 선장기, 간, 췌장, 갑상선, 부신피질, 고환, 난소, 이런 모든 선장기를 자극함으로써 적당한 호르몬의 균형을 딱 잡아주는 그러한 호르몬 신진대사, 말하자면 내분비 장기를 모두 조절하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햇빛이 하죠. 뿐인가요? 송과체로 들어간 햇빛은 우리 생리시계가 바로 그 옆에 붙어 있습니다. 송과체 옆에. 생리시계에게 우리가 이 지구 표면에 어느 위도상에 서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곳에 시간이 어떠함을 알고 자동적으로 우리의 생리시계를 다시 셋업, 다시 교정시켜주는 일을 하죠. 요즘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핸드폰 안에 우리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서 시간을 변동해서 우리가 이스턴 타임존, 동쪽 타임존에서 센트럴 타임존으로 장거리 여행을 하러 움직이면은요, 시계가 거기 내가 있는 곳에 맞춰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참 희한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면역 기능을 어떻게 해주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참 엄청난 일을 햇빛이 하니 햇빛 없이는 우리의 생명이 존속하기란, 그리고 유지하기란, 더 좋은 건강을 소유하기란 거의 불가능한데 우리의 오늘날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농사짓는 모든 일을 팽가치고
어디로 몰려갔습니까? 공장으로 몰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로 가서 그 공기도 통풍이 안 되고 햇빛도 없는 곳에서 공부를 잔뜩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사무실로 가서 일을 합니다. 거기에도 햇빛이 들지 않습니다. 면역 기능, 이 면역 기능은 햇빛에 노출이 되면 백혈구, 흰피털, 이 모든 군대로 말할 수 있는 우리 몸의 모든 감염되는 균들과 싸워주는 흰피털을 그 수를 증진시키고 하나하나가 힘을 아주 힘찬 백혈구로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 다음에 gamma 글로불린이라는 면역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흰피털이 만들어내는 항체입니다. 이 항체가 빨리 만들어질수록 균하고 싸우는 일이 승리로서 끝이 나는 것을 여러분 알죠. 이 모든 면역 기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면역 기능을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일을 바로 햇빛이 하고 있습니다. 피부암이요. 이 피부암에 대해서는 다른 시간에 한번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여기서는 건너뛰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선베이딩, 햇빛에 선탠이라고도 하죠. 햇빛에 노출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적당하여 이런 모든 유익을 받을 수가 있는가? 우리의 얼굴이나 팔에 6인치 by 6인치 그러니까는 스퀘어 네? 그런 면적만 하루에 1시간씩 햇빛에 노출이 된다면 우리는 햇빛으로 인하여 우리 몸이 받아야 하는 유익을 대략 받을 수가 있어서 건강한 사람은 더 좋은 건강, 건강치 않은 사람은 건강을 치료받고 소생하고 rejuvenate 우리 몸이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여유 있게 시간을 주면 그렇게 되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햇빛이 또 한 가지 하는 일이 있죠. 직접 노출시킬 때에 균들이 죽습니다. 곰팡이, 잡균들 뭐 이런 것들이 죽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항생제가 없었을 때는 어머니께서 부엌에 여러 가지 뭐 행주부터 걸레부터 그릇부터 수세미 뭐 이런 것들을 다 밖에다 내다 놓는 것을 여러분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 냄새 나는 것들을 다 햇빛에 노출시키면은 냄새도 없어지는 거 있죠. 여러분 김치 뚜껑이 암만 실내에서 온갖 것으로 닦아도 김치 냄새가 밴 이 플라스틱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햇빛에 반나절만 내다 놓으시면 냄새가 굉장히 감소되면서 없어지는 시간까지 놔두시면 냄새가 깨끗이 없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으십니다. 햇빛은 씨앗 속의 생명을 충전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싹이 난다고요. 우리의 뇌신경을 충전시킨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전신의 모든 장기를 충전시켜 주지요. 그 다음에 충전된 산소가 들어가면 세포가 다 충전을 받는 근원도 햇빛입니다. 대기의 공기도 충전을 시킵니다. 산소는 음이온으로 이산화탄소, 쉽게 말하면 탄산가스는 양이온으로 이렇게 충전을 시키는데 그 비율은 음이온은 4이면은 양이온은 5으로 이렇게 비례가 되어야 우리 몸이 호흡을 하며 잘 지낼 수가 있고 식물과 동물이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대기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날이 흐린 날은 누가 이 일을 해주나? 레이디오 액티비티, 방사선 능력이 있는 지구의 땅 표면은
음이온으로 되어 있고요. 공기는 이제 말한 대로 4대 5로 섞여 있고요. thunderstorm, 천둥, 번개, 여기에서 모든 것을 충전시키면서 음이온은 음이온으로, 양이온은 양이온으로 그와 같은 공기 정화를 시키는 일을 하고요. 폭포수에서 또한 그 세게 부딪힐 때 분리돼 나오는 음이온 산소라든가 뭐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이 태평양에 그 물이 증발할 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생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습도와 그 다음에 온도와 산소와 또 탄산가스와, 왜냐하면 생물은 바로 이 탄산가스를 받아들여서 우리에게 산소를 내어주는 교환을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일을 하는 근본은 햇빛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해 때문에 얼마나 질식할 것처럼 걱정을 하고 고생을 합니까? 공기의 오염, 물의 오염, 음식의 오염, 페스티사이드, 그 다음에 펀지사이드, 헤비메탈, 중금속들의 오염, 그 외에도 정말 다 꼽을 수 없는 여러 종류의 화학 물질로 우리가 공해에 평풍처럼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굿뉴스, 정말 기쁜 소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햇빛은 이 모든 공해를 빨리 신진대사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없애주거나 아니면 우리 몸에서 제거해 주는 이 유해한 독소를 빨리 우리 몸에서 제거해 주는 일을 합니다. 우리 몸에도 그런 작용이 있는데 그것을 촉진시켜 주는 일을 하는 것을 합니다. 이런 독소가 아주 심한 유독한 화학 물질에 노출하기 한 2, 3주 전에 이런 그 자외선 치료를 한 후에 노출을 시켰더니 굉장히 그 배설이 신속하고 그 피해를 받지 않았다는 연구가 발표되었고, 또 중성 광물질 중에서 카본은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간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햇빛에 노출하니까 심장 근육이나 또 운동하는 근육이나 또 뼈나 조직이나 장기로 옮겨가고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주변에 이것이 60%나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형성하는데 카포, 이 중성 광물질이 꼭 필요합니다. 여자들이 50세 이후에 갱년기로 인하여 고생을 하시는 분은 피부를 통해서 여성 호르몬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피부가 햇빛에 노출될 때, 그리고 남자분들도 고환이 이를 부진 상태로 할 때 피부가 남성 호르몬을 만들어낸다는 연구와 발표가 확실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더 좋은 건강을 누리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과 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 뵙기를 간절히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